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제 생활일 텐데요. 최근 국내외 증시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됐을까요? 2022년 1월 FOMC 회의에서 곧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양적 긴축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양적 완화와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미국은 기준금리를 0%대로 인하하고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양적 완화란 경기 회복을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매입해 돈을 풀자 개인과 기업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현금 사용량이 늘어 경기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양적 완화를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시중의 통화가 많이 풀려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양적 완화로 경제 정책을 이어가던 미국은 2021년 11월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출구 전략의 일종입니다. 시장에 늘어난 통화량을 줄이고자 매입하던 채권의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표하면서 테이퍼링은 3월에 종료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종료되면 기준금리 인상 절차가 진행되고 그 뒤에 양적 긴축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도 양적 긴축도 같은 긴축 정책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테이퍼링 정책으로 채권 매입의 규모를 줄이고 매입을 중단하더라도 만기가 온 채권을 재투자한다면 긴축 효과는 눈에 보이는 큰 차이가 없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만기 상환하게 된다면 시중의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게 되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은 채권을 매입하는 규모를 줄이는 것이고 양적 긴축은 보유한 채권을 팔면서 시중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 풀리는 통화를 줄임과 동시에 중앙은행의 자산 자체를 줄여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죠. 특히 이번 양적 긴축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연준의 긴축 속도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 테이퍼링 시작, 2015년 기준금리 인상, 2017년에야 양적 긴축을 추진한 반면 이번 긴축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2021년 11월 테이퍼링 개시 후 약 4개월 만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까지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다소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주식시장에도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변동성이 함께 커지는 긴축의 시대가 도래하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리한 투자를 경계하고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